되어 있어요. 구, 아홉, 몽, 운, 구름, 몽, 꿈. 아홉은 인물을 나타내는 거고요. 운은 이 글 전체의 주제를 나타내고요. 몽이라는 거는 이 글의 구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물 아홉 명이 현실에서의 인물이 있고 꿈속에서의 인물이 있는데, 현실에서의 인물은 성진, 8명의 선녀, 8선녀. 꿈속에서는 성진이가 양소유라고 하는 남자로 태어나고요. 8명의 선녀는 이처, 육첩 이렇게 나타납니다. 운이라는 거는 구름이고요. 구름처럼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라면서 인생무상을 나타내고, 몽이라는 거는 꿈인데요. 현실에서 꿈 꾸었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꿈에서 꾸었다가 현실로 돌아옵니다. 환몽구조. 그런데 꿈속에서 또 꿈을 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글을 전체를 이렇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부분의 현실, 뒷부분이 꿈,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이 현실, 이렇게 올 거예요. 육관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서역에서 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건너온 사람이지. 그 밑에 제자 성진이가 있어. 육관대사가 설법을 펼칠 때마다 용왕이 와가지고 맨날 열심히 듣고 가는 거야. 그래서 성진이한테 얘기하지. 성진아, 가서 매일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좀 하고 와라. 예. 인사하러 용궁에 갔더니 귀한 손님이 왔다고 엄청 술 먹이고 좋은 음식 먹이는 거야. 저 스님이라서 술 못 마십니다. 속세의 술이랑 달라. 일단 한번 잡숴봐. 먹고 반쯤 꽐라가 돼가지고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는데, 돌다리를 건너가야 돼. 근데 여자 8명이서 길막을 하고 있는 거지. 성진이 정도의 능력이면 말 안 걸고 그냥 슝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괜히 또 예쁜 여자니까 수작 부리고 싶은 거야. 길 좀 비켜주시죠. 어머, 스님 말만 그렇지 도술은 없나 보다. 이렇게 하니까 꽃을 꺾어다가 구슬로 만나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오 오빠 멋지다. 이만 지나갈게요 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지. 그랬는데 돌아오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도나 닦고 있으니까 머리 깎고 중이지, 나가면 완전 출세할 수 있는데, 나 완전 성공하고 싶은데, 유명해지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육관대사 스승님은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지. 어째저째 해가지고 이게 도 닦아야 될 놈이 뭘 소리를 하고 헛생각하고 뭐? 하면서 지옥을 풀코스로 투어를 시킨 다음에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지.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게 꾸는 거야. 여기에서 엄청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랑캐도 무찌르고 나라를 위해 큰일도 하고, 저 황제 폐하 좀 은퇴하고 싶은데요. 알았어 하면서 황제가 자기가 쓰던 별장을 하나 줘. 거기에서 맨날 술 먹고 있는데 허무한 거야.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텐데 나는 그동안 뭘 하면서 살아왔을까. 그러던 차에 요즘 꿈에 자기가 자꾸 스님이 되는 꿈을 꿔. 그래서 스님이 될 인연이 있나 보다. 부인들 모여. 나 내일부터 머리 깎고 스님 될 거야. 그랬더니 어머, 남편 멋있다. 정말 깨끗한 생각을 하더니, 내일 마실 거니까 오늘 이별주하고 진탕 한번 마셔보자고 했는데, 저기 멀리서 딱 봐도 보통이 아닐 것 같은 스님이 와. 그리고 어째저째 대화를 하면서 얘를 다시 현실로 돌려보내. 그 스님이 여기 육관대사였었던 거지. 육관대사가 성진이한테 물어봅니다. 성진아, 놀다 오니까 어때?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해서 영원히 지옥에 파묻혀야 하는데 용서해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성진아, 너 꿈과 현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게 꿈이고 현실인지 구분할 수 있니? 성진이가 양소유가 된 꿈을 꾼 거니? 양소유가 성진이가 된 꿈을 꾼 거니? 너무 리얼해서 구분 못 하겠는데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알았어. 근데 조금만 기다려. 제자들이 또 올 거거든. 어디가 있어? 여기에 8명의 선녀들도 사실은 다 같은 꿈을 꾸고 있었던 거지. 쓸데없는 욕망을 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스님 말씀 들으려 왔습니다. 머리 깎고 화장 지우고 스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불생불멸의 정과를 얻어서 뭐라 그래야 되냐, 그냥 도를 완전히 깨우쳤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네, 이게 구운몽 줄거리 다야. 옆에다 쓸 것 중에 드릴 거는 뭐 있냐? 첫 번째, 육관대사 스승이고 그 밑에 성진이가 있었고 성진이하고 만났었던 8명의 선녀도 둘 다 남녀 정욕, 남자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자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세속적인 욕망을 품고 있다가 꿈을 꾸고 꿈을 통해서 인생에서의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덧없는 거구나 라고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야기. 현실에서의 배경은 남악형산이라고 해서 실제로 있는 산이기는 하지만 비현실적인 공간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선계야. 신선들 있고 용왕 있는 동네야. 꿈속의 세계는 인간계지. 그리고 다시 현실에서는 비현실로 돌아오죠. 쌤, 그러면 꿈이 오히려 현실 같은데요. 그렇지. 꿈이 현실 같고 현실이 꿈 같은 어떠한 환몽 구조, 역설적 환몽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은 불교 사상이고요. 꿈속에서의 세계는 출세해야지 유교 사상이고, 현실로 돌아와서는 다시 불교 사상이 메인이 됩니다. 특히 불교에서의 무슨 사상을 이야기하냐? 공사상, 공터, 빌공자 있죠. 공사상,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이러한 주제를 주는 겁니다. 뭔가 일이 꼬여가지고 내일 유배 떠나야 돼. 그래서 내가 유배 떠나면은 엄마 너무 심심할 것 같은데 하룻밤에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는 좀 거짓말인 것 같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옵시다. 조선 후기의 고전 소설로 승려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가 되어 8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고 부귀공명을 누린 다음 끊어. 여기까지가 어디야? 꿈속의 이야기지. 꿈에서 깨어나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내용. 언제 깨달았어?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현실의 욕망 다 꿈에 불과한겨. 부귀영화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불교의 인생관. 저는 한마디 더 써드렸죠. 불교의 공사상이 반영되어 있고 인생무상이 주제야. 이야기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가고요. 고전 소설이고 장편 소설 엄청 길어요. 몽자류 소설이라는 말은 별거 없어. 제목에 몽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는 류의 소설. 제목에 몽 들어가잖아요. 환상적이고 불교적이고요. 그 다음에 꿈속에서의 세계는 유교적입니다. 그리고 꿈에 양소유로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한 15살쯤에 갑자기 아들 일로 와봐. 아버지 원래 신선이거든? 너 키워놓을 꿈 다 키워놨으니까 아빠 이제 저기 신선 세상 갈게. 잘 살아 하면서 흉 하고 떠나거든. 그리고 용왕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도교적인 거야. 그래서 이 소설은 불교, 유교, 도교가 모두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고요. 현실 중국의 남한 형상 연화봉이 현실의 공간. 꿈속의 세계는 장안 당나라에서도 변방지역. 하지만 요게 중요합니다. 현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꿈속의 세상이 오히려 인간계, 현실적인 세계입니다. 라는 이야기.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고전소설 다 그렇지 뭐. 주제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별표. 꿈을 통해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깨닫고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쓸 거냐면 유교적 삶의 한계. 죽으면 끝이야. 삶의 진정한 가치, 인생 무상을 깨닫는 걸 추구합니다. 꿈과 현실을 오가는 환몽 구조. 현실과 꿈속 공간이 모두 환상적으로 그려집니다. 조선시대 4대부의 입신양명에 대한 욕망이 투영됩니다. 어디에서? 꿈속에서. 불교적 색채가 들어갑니다.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됐을까? 밑으로 잠깐 내려오셔서 시험 팁. 현실 꿈 현실의 환몽 구조를 통해 인간 세상의 부귀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주제. 인생 무상. 꿈을 통해 주인공이 깨달은 게 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면 꿈이라는 건 주인공이 인생은 덧없다라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될 겁니다. 요 정도 해놓으면 되지. 구운몽이라는 제목, 아홉 구름의 꿈인 것 같다라고 했지만 저는 위에다가 구운몽을 하나하나 다 요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요 부분도 잘 외워 놓으셔야 할 거다라고 확인.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본문 보러 갑시다. 중국 당나라 형산 연화봉에서 왜 하필이면 당나라였을까? 당나라에서 제일 유명했던 스님 혹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손오공에 나오는 그 스님 있잖아, 삼장. 그 사람이 당나라야. 당나라가 배경이에요. 서유기. 연화봉에서 육관대사가 주인공 성진이의 스승님입니다. 절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 어느 날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이 중심인물 동정호 용왕에게 인사드리러 가고, 왜 인사 갔다고? 매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와라 이거지. 용왕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도교가 반영되어 있는 거야. 위부인의 시녀이, 위부인도 도교의 인물이거든요. 팔선녀에게, 육관대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다. 이때 성진이 동정호에 이르러 물결을 헤치고 수정궁으로 들어가니 물속의 궁전으로 들어갔다. 비현실적.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전기적 요소. 용왕이 크게 기뻐하며 몸소 궁문 밖에 나가서 맞이하였다. 성진이를 환대했다. 성진이를 상좌에 앉히고 진짜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 잔치를 열어 대접하여 귀한 손님 오셨다. 용왕이 손수 잔을 들어 권하자 성진이 가시기를, 스님 한잔 하시죠. 술은 마음을 흐리게 하는, 미치게 하는 약이라 불가에선 크게 경계하는 것이니 감히 파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저 스님이라서 술 못 마십니다 라면서 요 정도면 저 안 마실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완곡한 거절. 아직까지는 정신줄 안 놓고 있어. 용왕이 가로되 부처가 5가지 계율로 술을 경계하는 줄 내 어찌 모르겠으만 압니다 스님.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여기에서의 궁중은 어디야? 용궁. 용궁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 일반적인 술과 달라서 잠옷 사람의 기운을 화창하게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먹고 취하는 인간의 술이랑 달라요.
성진이 용왕의 지성으로 권하니 차마 사양하지 못하고 잇따라 석잔을 기울였다. 운명을 바꾸게 되는 계기. 그 다음에 어떻게 성진이가 지은 죄 1번. 1번 죄. 술을 마셨습니다. 용왕께 하직을 하고 바람을 타고 연화봉을 향하여 돌아오다가 역시 전기적 요소죠. 산 아래에 이르러 스스로 깨닫기를 어머 술기운이 올라 얼굴이 달아오르니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술 먹고 얼굴 시뻘거면 사부께서 누구 육관대사 우리 할배가 이상하게 여길 것을 생각하여 크게 꾸짖지 않을까? 나 스승님한테 혼날 거 아니야? 스승님한테 혼날까봐 염려합니다. 개울에 내려가 웃옷을 벗고 두 손으로 물을 넘겨 취한 낯을 씻는데 기이한 향내가 코로 진동하여 후각적 심상. 향로의 기운이 아니고 향 피운 것도 아니고 화초, 풀냄새도 아닌데 사람의 뼛속에 사무쳐 정신이 호탕하여 능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이거 왠지 인간 세계의 향기가 아니야.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리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호기심. 다시 의복을 정제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우통 까고 있었는데 옷 입고 있죠. 다시 물을 따라 올라가니 팔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이 팔선녀도 남자 좋아해. 남자 만나고 싶어해. 그래서 팔선녀 역시 남녀 사이의 남녀 정욕을 탐하다. 부처님 입장에선 죄를 짓는 거지. 그래서 얘네도 나중에 같이 꿈속 세계 가는 거지. 돌다리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만나니 조우 성진이 육환장 지팡이를 들고 공손히 재배하며 말했다. 여보살이여 빈승 도하기 깊지 못한 승려 어때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해주고 있지. 연화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 장차 돌아오는 길입니다. 내가 니들한테 말을 걸고 있는 이유.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을 함께 걸을 수가 없으니 어떠니 남녀는 서로 다르니 남녀 유별하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핵심은 뭐예요? 길 비켜지만 사실은 핑계대고 말 걸어보는 거야. 팔선녀가 답례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 옵니다. 도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죠.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은 이미 먼저 앉아 있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인이라는 건 상대를 낮추는 거야 높이는 거야 높이는 거지. 상대를 높이는 표현이야. 마땅치 아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가시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도 어떻게 해요? 수작 부리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안 비키면 어떡할 건데 이런 거지.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얘기의 내칙 중 한 구절을 인용한 거라서 요거 한 구절만 따지면 유교적인 거야. 성진이 답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아우 갈 길이 없어요. 팔선녀가 말하기를 어머 옛날에 달마 존자는 갈대나무 잎을 타고 바다를 건넜다던데
스님께서는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텐데 어찌 이런 조그만 냇물을 건너지 못해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꺼져가 아니라 남자하고 말 한마디 더 불어 섞어보려고 사실은 수작 부리는 거야. 서로 희롱하는 거야. 제목 구운몽의 의미 아홉 구름의 꿈 구 인물 성진이 팔선녀. 하지만 옆에다가 또 써야 되는데 성진이는 꿈속에서 나중에 양소유가 되고 8명의 선녀는 전부 다 양소유의 부인이 됩니다. 이처육첩. 운 구름처럼 덧없는 인생 인생무상 주제. 꿈을 통한 깨달음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 글의 구성을 나타냅니다 라는 것 정도 확인. 밑으로 내려가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였어? 사실은 술이었어.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앞으로 전개돼 얘 지옥 풀코스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인간 세상으로 쫓겨날 거거든.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 뭐 딱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옆에 요 정도? 어머 달만 스님은 나뭇잎 타고 강 건너던데. 성진이를 가볍게 놀리는 말이다. 요 정도. 다섯 가지 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밑도 끝도 없이 내가 확 시작하고 있니? 사실은 앞에 줄거리 들었어야 되거든요. 저는 다 듣게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서 오세요. 자습서 236페이지. 다음 본문 갑시다. 성진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거봐 수작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으려 하고자 하는 듯입소. 얼마면 돼? 그러나 가난한 중이 어찌 금전이 있겠습니까? 마침 명주 붉은색 구슬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습니다 라며 복사꽃 가지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8봉우리가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어머,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낸 게 아니라 꽃으로 구슬을 만들어 준 거지. 갈리프로 강을 건너? 난 이 정도야. 꽃으로 구슬 만들 수 있어. 이거지. 일단 첫 번째, 비현실적인 요소고요.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8명의 선녀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지. 팔선녀가 각각 주워서 손에 쥐고 성진이를 돌아보며 찬연히 한번 웃고 어머 저 오빠 멋있다.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역시 전기적 요소죠. 성진이가 돌다리 밑에 위에서 오랫동안 팔선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뒤통수만 봐도 아름다워.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바야흐로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만났더니 스승이 성진이 너 생각보다 좀 늦게 왔는데 왜 그래? 예.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여 제가 집에 못 오게 하잖아요. 차마 떨치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팔선녀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감추고 벌써 성진이 2번째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 쉬어라 밑에다가 쓸까요? 다 알면서. 사실은 기회를 준 거야. 성진이 자신의 선방에 들어오니 날이 이미 어두워졌다. 성진이 8선녀를 본 후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기를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 어려서는 공자맹자의 글을 읽고 자라서는 요순과 같은 훌륭한 임금을 섬겨서 요 앞에 말이 빠져 있어요. 전쟁에 나아갈 때에는 장수가 되고
전쟁에서 공을 세워 서울로 들어와서는 정승이 된다. 신분이 상승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에는 장수, 끝나고 서울로 돌아올 때에는 제사.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다 이거지. 출장 입상, 큰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다, 출세하다 이런 뜻이겠네요.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궐에서 조회를 하고 비단 옷, 옥대, 높은 벼슬 한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쓰여 있는 표현법은 대유법. 옥궐에서 임금님 앞에서 회의하고 좋은 거 보고 좋은 소리 듣고 은혜와 덕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은혜와 덕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선정을 베풀고 공명이 이름이 후세에 들이우는 것 입신양명. 근데 사실은 입신양명보단 양명 후세 이름을 후세에 드넓힙니다. 이야기예요. 이름을 남기다. 양명어우세 하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라. 여기 빨간색이에요. 남자로 태어나 공자맹자 글 읽고 임금을 섬기고 장수 정승이 되고 좋은 거 듣고 이름 떨치는 거 대장부의 일이다. 이거 전부 다 스님은 못해. 승려로서 할 수 없는 세속적 삶. 조선시대 양반의 이상과 통합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성진의 세속적 욕망. 이렇게 스님으로서 이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출세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 3번 이겁니다. 죄 3번. 죄 1, 2, 3까지만 할 거예요. 그거 옆에 옆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거든요.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과 한 병의 물과 2억 원의 경문책, 108염죽 뿐이야. 야, 남는 게 하나도 없고 폼나는 게 하나도 없어. 법문에 대한 회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비록 도가 높고 아름답지만 적막하기 심하도다. 불가에서의 삶 대 세속에서의 삶 사이의 내적 갈등. 생각을 이리하고 저리하여 밤이 깊었는데 너무 예쁜 여인들을 봤어. 눈 감아도 아른거려.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서 있어 놀라서 다시 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이거 지금 헛게 보일 정도로 세속적 욕망에 번뇌하는 성진의 심리 상태. 옆에다가 또 이렇게 써놓을까요? 내적 갈등 심화. 어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 막 몸 자체가 막 흥분할 것 같아. 그래서 크게 놀라 뉘우치며 생각하기를 부처의 공부는 뜻을 바르게 함이 제일 큰 공부이거늘. 하지만 어때? 이미 여기 뜻을 잘못 먹었죠? 이렇게. 내가 출가한 지 이미 10년이 일찍이 이런 털끝만큼도 불가의 법을 어기고 구차한 마음 세모 먹지 않았는데 이렇듯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어찌 내 앞날이 스스로 해롭지 않겠는가. 서리법. 구차한 마음에 해당되는 것 찾으세요 이라고 하면 여기 남자로 태어나 여기에서부터 대장부의 일이라 요렇게 괄호 쳐놓은 빨간색이 구차한 마음의 내용이지.
향로의 전단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염주를 굴리며 부처를 외우는데 성진이의 꿈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래요. 근데 학교쌤에 따라서는 꿈이 시작되는 부분을 다르게 찝어주실 수 있습니다. 지옥 풀코스 투어하는 장면부터 꿈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거는 시키는 대로 하시라 이야기. 저도 거기가 꿈이 시작이 맞다고 봅니다. 의연히 포단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동자가 부르기를 사형 주무십니까? 대사 육관대사께서 부르십니다. 깊은 밤에 나를 부르니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겠지? 뭔가 찜찜한 거지. 왜 그러지? 평소에 안 하던 왜 행동을 하시지? 불안감. 동자와 함께 방장에 나아가니 육관대사가 모든 재화를 모아놓고 등촉을 낱같이 환하게 켜놓고 범죄가 대낮의 밝은 빛 아래에 드러나는 거죠. 성진의 잘못이 드러나게 된다. 성진이를 꾸짖기를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네 죄에다가 다른 색깔로 하나 칠해놓죠. 성진이 죄 몇 가지 지었지? 세 가지. 술 먹고 여자 꼬시고 싶어 하고 출세하고 싶어 하고 술 먹고 거짓말하고 세상에 나가고 싶어요. 요 세 가지야. 성진이가 섬돌 아래에 내려가 꿇어앉아 대답하기를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10여 년이 되었사오나 지금까지 조금도 불순히 행한 적이 없었으니 안 됐다. 지금이라도 자백했어야 되는데 조금도 불순히 행한 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몰라겠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중의 공부에는 세 가지 행실이 있는데 몸과 마음과 뜻이다. 몸과 마음, 말씀과 뜻 위에다가 쓸까요? 성진이가 지은 죄, 몸의 죄, 말의 죄, 뜻, 생각의 죄. 네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죄1 어디가 있어? 1번 석교에서 팔선녀 만나 언어로 수작하고 꽃까지 던져 희롱하고 돌아온 후에도 팔선녀의 미색을 사랑하여 세상의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한다 라고 해서 사실은 3번이고 2번은 없어. 여기 요 대사에서는 아까 거짓말한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요거 있죠. 팔선녀와 만나 말로 수작하고 얘를 2번 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교과서에서는 요걸 2번 죄로 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용궁에 가서 술에 취하고 1번, 팔선녀와 수작을 하고 2번, 꽃까지 던져 희롱하고 돌아온 후에도 미색을 사랑하고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하는 생각한 것 3번 요렇게 끊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 출판사 교사용 교재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이는 세 가지 행실 몸, 말씀, 뜻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이다. 옆에 성진이 저지른 세 가지의 잘못은 뭡니까? 제 기억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학교에서 요거 강조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작년에는 엄청 강조하셨는데 올해는 또 어쩔라나 모르겠네.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생략된 뒷부분의 줄거리. 성진은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끌려가서 지옥 풀코스로 투어 한번 하고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는 벌을 받고 그러니까 성진이가 살던 세상은 인간 세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지. 인간 세계는 벌 받는데야 중국 회남도 수주 땅에서 공간적 배경 옆에다가 괄호해 놓고 구체적 수주의 땅 양소유로 태어납니다. 이름이 무슨 뜻일까? 참된 본성이야. 성진이라는 것 자체 이름이 참된 본성.
지켜야 할 본성이야, 이름이. 양소유에서의 소유는 적을 소, 유원지, 유흥업소 할 때 유자야. 그래서 소유라는 이름 자체가 잠시 놀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 네이밍 기가 막힌 것 같아. 인간 세상 진짜 한순간이거든. 얘 인간 세상에서의 몇십 년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있었던 일이 딱 하룻밤일 거거든요. 기가 막혀. 나 이름 엄청 잘 지었어. 양소유는 과거에 급제한 뒤 반란을 평정하는 듯 나라의 공을 세워 높은 벼슬에 오르고 황제의 동생인 난양공주를 비롯하여 8여인을 만나 인연을 맺고 평생 부귀영화를 누린 여기도 일관성 있게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 어떻게 유교적인 삶이야. 당시 조선시대의 양반들이 추구하던 삶이야. 양반이 추구하던 삶이야. 그러니까 누릴 거 다 누려본 거지. 그랬는데 어느 날 양소유는 자신의 집 누대에 올라 사실 자신의 집 아니야. 은퇴하고 황제가 고생했어. 내가 쓰던 별장 하나 줄게 해서 별장 준 거거든. 자신의 집 누대에 올라서 문득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며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를 한다. 인생의 허망함 바로 아니야 빨간색이지. 바로 이게 이 글의 주제죠. 인생무상. 밑으로 내려갈게요. 성진의 내적 갈등, 속세의 삶, 유교적인 삶, 장수나 정승이 되어서 출장 입상, 공명을 후세에 드리움, 입신양명. 저는 하나 더 써드렸죠? 양명, 어후세. 후세의 이름을 떨치다. 부처의 법문은 도가 높고 아름답지만 적막하기 싫합니다. 육관대사가 성진이에게 벌을 내려서 인간 세상의 삶을 살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밑으로 내려오죠. 대사가 지적한 3가지 잘못, 요거는 외워두세요. 너는 몸을 잘못했고 말씀을 잘못했고 뜻을 잘못했다. 석교에서 팔선녀와 수작했다. 괄호 열고 너 거짓말했다. 요것도 하나 좀 추가로 해 놓을게요. 됐을까요? 다음 옆에서 봤었던 거는 뭐 크게 보실게 오케이 없는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8명의 부인 앞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소유는 나는 원래 한압에 베옷을 입은 미천한 선비로 나 별거 없었어. 벼슬 없는 가난한 선비. 포의 한사. 배로 된 거친 옷을 입고 한사 춥게 사는 선비 그런 뜻이에요. 성천자 덕이 높은 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수, 재상에 이르렀으며 이제 더 이상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낭자들과 여기에서의 낭자들은 누구예요? 이처, 육첩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정이 하루가 100년이 같으니 만일 모두 전생수견으로 전생의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각자 돌아감 각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천지의 떳떳한 일이다. 난 별로 죄 짓고 산 거 아니니까 이렇게 살고 죽으면 떳떳한 거지. 불교 사상이 반영되어 있죠. 우리가 돌아간 후에 우리가 돌아간 100년 후에 우리가 죽은 이후 100년이 되면 높은 대가 무너지고 여기에서의 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굽은 연못이 메워지며
가무하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쇠한 풀이 되면 아무리 그래도 100년 후에 집이 무너지고 연못이 메어지고 땅이 산이 되고 풀이 자란다 라는 이야기는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 상전벽해. 오랜 세월이 흘러 초부와 목동, 나무꾼과 목동 아주 평범한 사람이야. 중국 당나라 때 나무꾼과 목동이 양소유 하면서 재상 얼굴 보고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죽고 나면 100년 뒤에 초부와 목동이 그곳을 오르내며 탄식하기를 야, 옛날에 여기가 양승상이 여러 낭자와 더불다 놀던 곳이래. 승상의 부귀 풍류와 여러 낭자의 오경화태는 이제 어디 갔소? 차, 야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더라 라고 할 텐데 어찌 인생이 더덥지 않겠는가? 우리 죽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인생 무상. 이 글의 주제. 위에다가 요렇게 쓰니까요. 죽으면 끝이야. 바로 유교의 한계야. 유교적인 삶을 추구했을 때의 한계야. 죽으면 끝이야.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 내가 생각하니 이 세상에 유교, 선교, 불도, 선도는 그거야. 도교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교. 이 세 가지가 세상에서 탑3 종교야. 그래서 이른바 삼교라고 하지. 하지만 유도는 생전의 사업, 살아있을 때 한 일, 죽은 후에 이름만 전할 뿐이고 한계. 신선, 도교는 예로부터 구하여 얻는 자가 드물어 진시황, 한무제, 현종 황제를 봐. 황제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못하겠지. 그래서 내가 알 수가 있다. 방금 읽은 거 요렇게 두 개. 유도와 신선의 한계. 그러니까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 추구할 대상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벼슬에서 물러난 후 밤에 잠을 들면 꿈속에서 매양 포단 위에서 참선하던 모습을 보니 내가 꿈에서 돛 닦던 모습을 자꾸 꿈꿔. 이것은 필연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이다. 나 스님 되는 꿈을 꾸는 거 보니까 불가와 인연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장차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 것을 본받아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관샘보살 부처님을 찾고 오대이에 올라서 문수보살 부처님 만나서 예를 하여 불생불멸, 이게 불교의 돛 닦는 거의 끝이야. 태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그러한 한계야. 그러한 경지야.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의 인간 세상에 고통과 즐거움을 벗어나고자 한다. 그대들과 반평생 잘 살다가 갑자기 이별하려 하니 슬픈 마음이 자연스럽게 곡조에 나타난 것이다. 여기까지는 됐을까요? 유, 불, 선 세 가지가 최고인데 유교 한계가 있어. 선 한계가 있어. 남는 게 불교인데 남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꿈에 내가 자꾸 스님 되는 꿈을 꿔. 그래서 나 스님 되기로 결정했지. 근데 부인하고 헤어지는 건 너무 슬픈 거야. 다 버릴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좀 우울해졌어. 센치해졌어. 그랬더니 8명의 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모든 낭자들이 다 전생에, 전생이라고 하지만 사실 꿈이잖아요. 이거 현실이지. 현실에서 근본 있는 사람 8명의 선녀였지.
세속 인연이 다할 때니 이제는 꿈의 막바지에 다다랐으니 이 말을 듣고 자연히 감동하여 말하기를 아니 오빠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른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초한지 얘기 알고 있어요?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워서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를 세우지. 유방이 황제에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개국공신들을 쳐내는 거야. 걔네들 권력이 너무 세면 자기가 힘쓰는데 조금 그렇거든. 유방 밑에 원투 쓰리가 있었어. 하나는 저기 어디야? 싸움 잘하던 장수였었는데 쫓겨난 다음에 약 먹고 죽고, 또 하나도 저기 뒤끝이 좋지 않았고, 장자방이라는 사람은 아 내가 모시던 유방이 나를 쳐낼 것 같아. 그래서 먼저 선수 쳐. 저 이제 이룰 거 다 이루었으니까 다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신선될 거예요. 이러고 하면서 떠나갔거든. 그게 장자방이야. 이 사람 됐을까? 신선되려고 떠난 것처럼.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세속적 욕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보지만 사실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산속으로 간 사람인 거예요. 암튼 그냥 그런 얘기가 있다 이야기. 나 이제 떠날게 그랬더니 선녀들이 괜찮아 오빠. 이렇게 저렴하게 얘기하지? 괜찮습니다. 상공께서 부귀번화를 누리는 가운데 부족한 거 없는데도 이렇듯 청정한 마음 불도에 정진하겠다라는 그러한 깨끗한 마음을 가지셨으니 상공을 어찌 장자방에 견주리요. 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구? 양소유가 장자방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자매 파리는 마땅히 깊은 규중에서 분향예불하여 상공께서 돌아오시길 기다릴 겁니다. 어머, 여기 어디가 있냐? 부처님 만나서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을 벗어나고자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수용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거지. 상공께서 이번에 집 나가시면 반드시 밝은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실 겁니다. 양소유에 대한 신뢰. 득도하신 후에 첩등을 먼저 제도 극락으로 이끌어 주시죠. 승상이 몹시 기뻐하며 왜 기뻐했을까? 부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떠나지 말아요 했으면 떠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텐데 에블발이 다 같이 다녀오세요 하니까 우리 9사람의 뜻이 같으니 쾌사 즐거운 일이다. 과인은 내일 떠날 것이니 오늘은 모든 낭자와 더불어 취하도록 술을 마시리라. 오늘 속세에서 마시는 마지막 술, 속세의 마지막 술이야. 이별주 한 잔 하자는 거지. 모든 낭자들이 말하기를 첩들이 각각 한 잔씩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리로다. 잔을 씻어서 다시 술을 부으려는데 호련 갑자기 어이구야 호련 갑자기 요런 게 바로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인 우연성이죠. 결심하자마자 때마침 스님이 나타나는 거니까. 막대기 던지는 짚는 소리가 났다. 모든 사람이 의아히 여기고 생각하기를 그래도 지금 승상의 집인데 누가 감히 이런 데 올라와? 라고 하였다. 한호승 한자를 풀었으면 오랑캐 승려인데요. 서역의 승려. 인도 쪽에서 건너온 거야.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불교 어디에 왔어? 인도. 방향으로 보면 서쪽에서 온 거거든. 서역의 순사가 왔는데 눈썹이 길고 이렇게 눈이 있는데 이렇게 눈썹 긴 할배들 있죠. 도인들. 이 눈썹이야.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초롱초롱. 이거 안 되겠는데?
얼굴이 괴이하였다. 범상치 않은 용모. 꿈속에서 이 호승 체크하죠. 서역의 승려, 육관대사, 스승님이야. 그러니까 스승님은 성진이를 꿈꾸게 해놓고 그 꿈속에 들어가서 개입하는 거야. 이렇게.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에게 예를 하며 말하기를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라고 하면서 일단 체크할 건데 뭐 체크할 거냐면 호승 세모, 승상 네모, 사냐 사람 호승 대승상을 뵙습니다 네모.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에 또 얘기가 나올 건데 요 부분을 알아야 돼. 칠판 잠깐만 볼게요. 이 글은 현실, 꿈, 현실 요렇게 되어 있죠. 현실, 꿈, 현실이라고 해서 지금 읽는 부분이 어디냐면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여기 거의 끝에 부분이야. 끝에 부분 이제 현실 넘어가기 요 부분인 거거든. 근데 이 꿈의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 황제가 저기 오랑캐 오니까 저기 누구냐 양소요 네가 가서 좀 수습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군사를 데리고 우르르르 가가지고 오랑캐 앞에다가 두고 진을 쳐놓고 잠시 대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다 병에 걸려가지고 피토하고 먹은 거 토하고 설사하고 병에 걸린 거야. 어떡하지? 자 일단 잠시 대기 하고 이렇게 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할배가 찾아오더니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할배가 동해의 용왕이었었던 거야. 무슨 일인데요? 우리 딸내미를 남의 용왕의 태자가 납치해 갔어. 우리 딸 좀 구해다 주고 남의 태자 그 용왕 좀 혼 좀 내줄래? 아 그럼 좀 해드리지 하고서 도와주고 그 동해 용왕의 딸을 구해와. 이렇게. 그리고 다시 용궁에 가가지고 남의 용왕한테 대접받으면서 술 먹고 다시 본진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저기에 너무 멋있는 산이 있는 거야. 저거 무슨 산이에요? 아유 못 들으셨어? 저게 남악형산이요. 이름만 들어보고 못 봤죠. 한번 구경 잠깐 갈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타고 있는 이 수레가 용이 끄는 수레라서 금방 갔다 올 수 있어. 해갖고 남악형산을 구경을 하는데 거기에 절이 있는 거야. 어떤 스님을 만났지. 아유 오셨습니까? 근데 아직은 완전히 돌아오실 때가 아니니 오늘은 이쯤 하고 돌아가시죠 하고 돌아왔어. 그리고 나서 했는데 꿈이었었던 거지.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오케이. 용왕을 도와서 저쪽 남의 용왕이랑 싸웠었던 이야기가 꿈속에서 꿨었던 꿈인 거야. 꿈속에서 꿨었던 그 꿈 얘기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뒷부분 여기 요 부분 얘기는 이제 또 뭐 있냐면 밑에 있었던 장수들도 동해 용왕을 도와서 남의 용왕이랑 싸웠던 꿈을 똑같이 꾼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싸웠던 전투했었던 장소에 가봤더니 피가 엄청 고여 있고 물고기 비늘 이런 게 막 있는 거지.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고 병사들이 병이 다 나. 그리고 나서 아까 원래 때리려고 했었던 오랑캐를 공격해서 성공을 한 거지. 됐을까? 요때 남의 용왕이 우리 딸 좀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너한테 줄게 했었는데 걔가 백능파라는 여자였고 육첩 중에 한 명 여자였었던 거야. 이렇게. 다시 꿈속에서 또 꿈을 꿨는데 여기에서 용왕 만났고 스님 한 명 만난 적이 있어. 스님 한 번 만난 적이 있어. 남악형산 가서. 이렇게. 요거를 알아야 뒤에 대사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이어서 봅시다. 여거는 왜 구분하냐면 요거 사람 이름이 자꾸 이렇게 나와서 A, B, C, D 해놓고 같은 사람끼리 묻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잔다 이렇게 지금 양소요 이제 꿈에 깰 건데 사냐 사람이 대승상을 배웁니다.
태사가 2인인 줄 알고 양소유는 2인 아주 비범한 사람인 줄 알고 황망히 담례하기를 저 스님 보통 스님이 아니다. 잘 대접해야 한다. 사부는 어느 곳에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처음 보는 스님이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호승이 웃으며 대답하기를 어허 평생 고인 평생 동안 알아왔었던 사람을 일찍이 몰라보시니 옛날부터 귀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다른 사람 잊기를 잘한다라는 말이 옳군요. 아유, 벼슬 높아지면 사람 얼굴 잘 기억 못하고 지 생각만 한다더니 그게 딱 맞는 말이군요. 승상이 자세히 봤더니 과연 얼굴이 익은 듯하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문득 깨달아서 능파낭자 다른 여자예요. 아까 꿈에서 꿨었던 남해용왕 딸이야. 능파를 말아보며 말하기를 있잖아 내가 지난날 토번을 정벌할 때 꿈의 동정용궁에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한 걸 봤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노승 당신이 바로 그때의 그 노화상 꿈속에서 만났었던 스님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지. 할배 혹시 내가 옛날에 꿈 꿨을 때 그 꿈속에서의 스님이셔? 물어봤더니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말하기를 그치 그 말 맞아. 근데 꿈속에서 잠깐 만난 일은 기억하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 언제? 현실에서. 나는 육관대사로 너는 성진이로 만났었던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 누가 양장원 과거 시험할 때 장원급제 했거든요. 누가 널 보고 똑똑하다고 하겠는가? 라고 아유 꿈속에서 만난 일은 기억하면서 10년 동안 같이 있던 걸 기억을 못해? 멍충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을까요? 어디 있을까? 옆에 238페이지 잠깐 체크할 거 몇 개 체크할게요. 첫 번째, 양소유, 소유, 인, 꿈속에서의 이름이죠. 짧은 기간 즐김, 꿈속에서의 부귀영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임. 주제의식이 드러난 부분 어찌 인생이 덧없지 아니하겠는가. 주제 인생무상. 인간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세월이 흐르면 모두 사라진다. 인생무상 집약적으로 드러내줍니다. 양소유가 꾸는 꿈의 역할. 여기에서의 이 꿈은 어떤 꿈 이야기를 하냐면 꿈속의 꿈 얘기하는 거예요. 꿈속의 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진이와 양소유가 동일 인물이다. 양소유의 삶이 결국은 성진이의 꿈이었다. 어떤 게 현실이고 어떤 게 꿈인지 아리까리하게 만듭니다. 양소유 인생이 덧없다고 느낀 이유는 죽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장자방이 적송자를 따랐다라는 이야기는 네 확인하시면 되고요. 됐고 오케이 옆 페이지 요거예요. 양소유와 육관대사를 가리키는 말들 찾으려고 하지 말고 빼놓지 않고 제가 양소유는 네모, 육관대사는 세모 이렇게 표시해 드렸습니다. 네, 요거 때문에 해놓은 거야. 밑으로 내려가자. 양소유가 인생무상을 느낀 이유 뭐라고요? 죽으면은 아무것도 없네. 뭐 결국 다 사라질 거네. 불교에 귀의하기로 했었던 건 유교와 도교는 한계가 있고
불교와 인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불생불멸의 도를 얻어 진세고락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 이게 종교학적으로 불교가 등장했었을 때의 그 부처님 얘기 들으면은 완전 무슨 무협지 보는 것처럼 엄청 재밌는데 힌두교의 신하고 막 서로 배틀 붙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네. 승상이 망연자실하여 말하기를 그냥 이어졌던 거니까 계속 네모할까요? 소유. 이상한 거야. 야, 너랑 나랑 평생 알던 사이인데 임마? 그랬더니 저는 평생 알고 지낸 스님이 없는데요. 저는 15, 16세 이전에는 부모의 슬하를 떠난 적이 없고 16세에 급제하자마자 곧바로 직명을 받아 관직에 있었고 동으로 연나라 사신 토벌을 정벌하러 떠난 것 이외에는 수도를 떠난 적이 없어요. 언제 사부와 함께 10년을 상종하였으리요. 네, 10년 동안 알고 지낸 스님 없는데요. 10년 동안 알고 지낸 스님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랬더니 노승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어허 요놈이 요거 아직까지 꿈을 깨지 못했구나. 인생 한순간인 그 짧은 꿈에서 깨어나지 못했구나. 일장춘몽. 이게 뒤에 문제가 있었나? 네. 요거 하나만 쓰고요. 옆 페이지 넘어갈게요. 인생은 한바탕 짧은 꿈 같은 거예요. 일장춘몽, 남가일몽, 한단지몽, 일취지몽 다 똑같은 뜻입니다. 상관없는 거 정답 5번. 그러면 쌤, 요렇게 4개 묶어서 뭐라고 외워두면 될까요? 인생은 짧은 꿈이야. 일장춘몽. 이렇게. 하나 더 쓸까? 노생지몽. 3글자도 있어요. 여옹침. 이런 것들. 인생 짧은 거야. 이야기. 동상이몽은 무슨 뜻이야?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꿉니다. 똑같은 거 보면서 다른 생각하는 거지. 우리 둘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1억짜리 들어져 있는 까만 비닐봉다리를 주웠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얘기하죠. 우리 둘이 나눠 먹자. 아니죠. 경찰서 갖다 줘야죠.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 보면서 다른 생각하는 거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어휘 문제상 좀 외워놓자 이거지. 다음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계속 이어서 봅시다. 이거 아직도 꿈꾸고 있구만. 승상이 말하기를 네모죠. 사부는 어찌하면 양소유 나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꿈에서 들겠구만. 제가 지금 꿈꾸고 있다고요? 그러면 꿈 깨게 해주세요. 노승이 말하기를 그거 어렵지 않아. 손에 잡고 있었던 석장 돌 지팡이를 들어서 돌란간을 2번 두드렸더니 묶어 갑자기 내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누각과 건물 위를 뒤덮어 지척을 분간하지 못했다. 했더니 구름이 일어났대. 전기적 요소 비현실. 빨간색까지는 아니지. 전기적 요소 비현실성.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갑자기 주변에 막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취해서 꾸는 꿈 가운데 있는 듯하여 한참 만에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너무 무서웠어. 순간 두려움. 사부는 어찌하여 정도 올바른 길로 양소유 나를 인도치 않고 환술로 저를 희롱하시는 겁니까?
승상이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걷히는데 노승은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아까 있던 팔랑자도 간 곳이 없어졌지. 매우 놀라 주변을 살펴봤더니 높은 대와 많은 집들이 한순간 사라지고 체크. 자기의 몸이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는데 지방에 내려가서 큰 절 있죠. 그렇게 보면 이렇게 입구에 지도 붙어 있잖아. 이렇게 대웅전 있고 절 본당이 있고 산길 조그만 거 따라가면은 뭐 무슨 암이라고 해서 그냥 돛 닦으러 조용히 들어가는 데가 있어. 이런 거야. 자기의 몸이 작은 암자의 포단 위에 앉아 있었는데 여기는 온통 빨간색이다. 향로의 불은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가에 비치고 있었다. 무슨 말이야? 하룻밤. 하룻밤. 뭐가 하룻밤? 양소유의 삶이 하룻밤. 양소유의 삶이 일장춘몽, 남가일몽, 한단지몽, 일취지몽, 노생지몽 이거에 해당되는 거라고. 다음 이제 어떻게 이 소설을 현실, 꿈, 현실이라고 하면 여기 위에 빨간색 칠해 놓은 거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야, 여기야, 여기. 꿈에서 막 깨어난 부분. 꿈에서 현실로 돌아옵니다. 꿈을 깼습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꿈에서 깨다. 각몽. 이런 거죠. 양소유로서 승상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살려면 한 최소 6, 70년은 살았을 텐데 그게 딱 하룻밤이었었던 거야. 진짜 더덥다 이거지.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꿈을 깬 후 자신의 몸을 보니 108염주가 걸려있고 스님!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각 깎은 머리털이 스님! 까칠까칠 완전히 소화상 작은 스님의 몸이고 이젠 더 이상 대승상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뭐지? 나 방금 전까지 양소유였었는데 뭐야? 나 지금 왜 스님 되어 있어? 아,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자신의 몸이 마저 연화도량의 성진이었지라고 깨달았다. 성진이었다. 소화상. 모습은 108염주 갓 깎은 머리털. 현실에서 자신이 승려의 신부님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고 요만큼은 외양묘사라고 봐도 됩니다. 외양묘사를 통해 현실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음. 그러면 맞는 말이야. 그리고 생각하기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맞아. 처음에 세 가지 죄를 짓고 삼죄를 짓고 스승에게 책망을 듣고 지옥 투어한 다음에 인간 세상에서 황도하여 양가의 아들 양소유가 됐었지. 장원급제하여 한리막사한 후에 출장 입상하고 공명신퇴해서 두 공주와 여섯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그러면 요렇게 또 좀 체크해 볼까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디야? 꿈속 이야기지. 꿈속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지. 꿈속의 내 일이 전부 다 일장춘몽, 남가일몽, 한단지몽, 노생지몽이었어. 사부가 이것은 필연, 이것은 분명히 사부님께서 내가 생각이 그릇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셔서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무한 일임을 알게 한 것, 깨우치게 하신 거였구나. 꿈을 통해 이게 다 허무한 거다라는 걸 알려주신 거구나. 이렇게.
성진이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여 방장에 나아갔더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대사가 큰 소리로 성진아 인간 부귀를 겪어보니 과연 어떠하느냐. 성진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있음. 그 다음 성진이 꿈을 꾸게 만들었었어. 다 스님이 한 일이야. 이렇게. 그랬더니 성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이미 깨달았습니다. 제자가 불초하여 못나고 어리석어 생각을 그릇되게 하다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다.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여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인간 세상에 완전히 떨어져야 되는데 꿈이 아니라 사부께서 자비하시어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는 천만겁이 지나도 갚기 어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찮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생하다 죽었어야 되는데 저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주시다니요. 아, 스승님 완전 감사. 이 이야기. 앞으로 잠깐 넘어올게요. 넘어가기 전에 뒤에 바로 대사가 나올 건데, 지금 이 대사에서 성진이는 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라는 거니까 현실과 꿈을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야. 현실과 꿈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꿈을 통해 깨달았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뒤에 대사 뭐 나오냐면 성진아, 진짜 깨달음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거야. 너 장자 얘기 알지? 장자가 나비 되는 꿈을 꿨는데 깨고 나서 나비가 내 꿈을 꾸는 건지 내가 나비를 꾸는 꿈인지 그 경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게 진짜 깨달음이구나. 그러고 나서 장자가 진짜 깨달았거든. 성진아, 꿈과 현실은 구분하는 거 아니야?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뒤에가 또 이어질 거예요. 앞으로 잠깐 넘어오죠. 네, 제가 아까 했던 거 그냥 중간에 너무 끊으면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서 구음문 끝내놓고 여유 있게 쉬게 해드릴게. 조금만 참아. 이렇게. 성진의 꿈속에서 드러난 육관대사 호승의 역할 밑줄. 꿈을 꿨는데 성진이만 꿈 꿨나? 아니야. 성진과 팔선녀 모두 꿈으로 보냈어.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줬어. 이 인간 요거 춘몽 아직 깨지 못했네. 춘몽 봄에 꾸는 꿈 덧없는 인생 양소유의 출장 입상 부귀영화 덧없음을 의미해 줍니다. 밑으로 내려갔고요. 됐고 됐어 오케이 됐고 옆에 거 정리하러 잠깐 갈아봅시다. 꿈꾸기 전에는 한밤중, 꿈에서 깨고 나니까 새벽.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하룻밤 꿈이 양소유의 삶 전체였다. 양소유의 삶이 하룻밤 되는 것밖에 안 됐다. 인생이라는 건 진짜 한순간이다. 이렇게. 성진이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스승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스승님. 반성하죠.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날 텐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큰 걸 깨닫다뇨. 깨달음의 눈물. 하지만 스승님이 봤을 땐 세 번째는 아니야, 아직은. 꿈을 통한 성진이의 깨달음, 인생무상 별거 없구만. 인생무상하고 비슷한 뜻이 전부 다 요렇게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괜찮아? 졸려 죽겠지 지금. 이제 다시 잠 깨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만 더 하자. 다음 페이지. 다 끝났어. 대사가 말하기를 아닌데 꿈꾸게 해주셔서 감사 그랬더니 아닌데 네가 흥을 타고 갔다가 네가 가고 싶어서 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한 바가 있겠느냐. 내가 뭐 딱히 한 일은 없는데. 그리고 자 성진아 잘 들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인간 세상에 윤회한 걸 꿈꿨다라고 얘기했어? 네 얘기는 즉 꿈과 세상을 다르다라고 하는 거네. 성진아 꿈을 꾸었다고? 꿈과 세상을 다르다고 하는 거네. 이거 꿈 너 아직 안 깬 거야 임마. 옛말에 장주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가 다시 나비가 장주되었다. 장주지모 호접지모 이야기하죠. 그래서 장주가 꿈에서 깨서 와 씨, 이 나비 꿈 완전 리얼하네. 근데 잠깐 있다가 이거 나비가 사람 되는 꿈 꾼 거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참인지 분별하지 못하니 요만큼 옆으로 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진정한 깨달음이란. 진정한 깨달음은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 거야. 이제 성진과 소유가 있어서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꿈이냐. 성진아, 너 양소유 되는 꿈 꿨어? 양소유가 성진이 되는 꿈 꾸는 거는 아닐까? 성진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성진이는 아직 아득하여 꿈과 참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설법을 베풀어 제자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죠. 육관대사의 말의 핵심, 꿈과 현실은 구별할 필요가 없다. 왜? 꿈이든 현실이든 전부 다 한순간이니까. 불교의 공사사. 구분하지 마. 이거야. 그러면 제발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대사가 응낙 말하기를 이제 마땅히 불금강경의 큰 법을 베풀어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하지만 잠시 후에 새로 들어올 제자들이 있으니 너는 잠깐 기다려. 마치 이런 느낌? 여러분들 7시 수업인데 7시에 왔는데 우리 한 3분만 기다렸다 할까요? 그런 느낌. 그랬더니 그 3분 사이에 문지기 도인이 들어와 말하기를 어제 왔던 위부인 시녀 팔선녀가 또 와서 사붓게 뵙기를 청하나이다. 새로 들어올 제자 위부인의 시녀 팔선녀 말을 마치자마자 들어오고 있죠. 고전소설의 특징 우연성. 대사가 들라 했더니 팔선녀가 대사 앞에 나와 합장하여 고두 머리를 숙이면서 말하기를 제자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시고 있으나 실로 배운 것이 없어 세속의 정욕을 잊지 못하고 남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사의 자비함을 입어 하룻밤 꿈을 꾸어 크게 깨달았나이다. 성진이랑 똑같은 꿈을 꾼 겁니다. 그리고 팔선녀도 꿈과 현실을 구분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위부인께 하직하고 불문에 들어왔으니 밝은 가르침을 바라나이다. 대사가 말하기를 여선들의 뜻이 비록 아름답지만 불법은 길고도 머니 큰 역량과 바라고 원하는 간절함이 없으면 저는 요거를 간절함 정도로 해석을 하려고요.
간절함이 없으면 쉽게 이르지 못한다. 모름지기 스스로 헤아려서 하라. 쉽지 않은데 나에게 각오를 보여봐. 이거야. 각오를 보여봐 라고 했더니 팔선녀가 물러나와 얼굴에 칠한 연지분을 씻어버리고 소매에서 금전도를 내어 흑운 같은 머리를 깎았다. 노란색은 세속적 욕망이야. 긴 머리에 고운 화장, 예뻐 보이고 싶은 세속적 욕망이지. 근데 연지분을 씻어버리고 칼을 꺼내어 머리를 깎아버렸어. 세속적 욕망을 버리는 거지. 불도에 귀의할 각오를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쌩얼에 머리 깎고 등장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들어와 대사께 말하기를 제자들이 이미 얼굴을 고쳤다? 뭐 화장빨 지우니까 딴 사람이야? 아니야. 의지를 다졌습니다. 세속적 욕망 전부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부의 가르침과 분부를 게을리하지 않겠나이다. 대사가 이르기를 좋다 좋다 너희 팔이니 능히 이렇듯하니 굳은 의지를 보여주니 진실로 좋은 일이로다. 와, 이 육관대사 나름 되게 예의 있어. 제자로 받아주기 전에는 여선이라고 하면서 높이 대우해 줬는데 이제 제자로 인정하니까 말을 좀 편하게 두고 있는 거지. 이렇게 나이 많다고 무조건 반말하는 꼰대는 아니었어요. 드디어 대사가 법좌에 올라 경문을 강론하는데 이게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금강경에 있는 이제 구절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인생은 한바탕 꿈, 거품, 바람, 구름, 안개와 같은 거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돼. 라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얘기해 주고 나니까 완전 깨닫는 거지. 백호빛이 쏘이고 여기 부처님 보면 여기 이렇게 뭐 하나 있죠. 여기에서의 빛이 나. 온 세상을 비치고 하늘의 비를 꽃같이 내렸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 역시 전기적 요소.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육관대사가 봤을 때 이제 이 구역은 성진이 줘도 되겠다. 나 다시 원래 있던 데 갈게 하고 서쪽으로 가고 육관대사의 뒤를 이어 연화도량에서 설법을 하며 대중을 교화했고 이후에 팔선녀와 함께 극락세계로 갔다. 고전소설의 특징 행복한 결말. 그리고 앞부분에 나왔었던 거를 계속 그냥 본문에 나왔었던 걸 말씀드리면 불생불멸의 정과를 얻어 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됐을까? 네. 옆에 나와 있는 거 잠깐 살펴볼게요.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우연성 나타나 있고요. 전기적 요소 있고요. 행복한 결말 있습니다. 장주의 꿈에 대한 이야기. 꿈과 현실은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꿈과 현실은 구분하는 건 무의미하다. 장주지목 얘기는 다 알 거고요. 다음 페이지. 대사가 장주의 꿈을 인용한 것은 꿈과 현실 세계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꿈이든 현실이든 어차피 세상을 전체로 받았을 때는 그냥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 불교의 공사상. 팔선녀도 깨달아서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연지분과 흑운 같은 머리, 연지분 씻어버리고 흑운 같은 머리를 깎아버렸습니다. 아까 제가 색깔 칠해드린 것 같아요. 연지분, 흑운 같은 머리, 세속적인 남, 삼세속. 씻어버린다, 깎아버린다, 세속과 절단하고 귀의하려는 의지다. 뭐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다음 페이지. 다 했어, 다 했어. 전체 줄거리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케이. 옆 페이지에서도 크게 볼 거 없어. 245페이지 볼게요. 이렇게 꼽사리로 껴있으니까 안 중요한 것 같지? 겁나 중요합니다. 조신설화. 별표. 신라시대가 배경인데요. 이게 구운몽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얘는 중요합니다. 설화고요. 조신이라는 사람이 꿈 꿨다가 꿈에서 깨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고 난 다음에 정토사라고 하는 절을 하나 지었는데 정토사 누가 물어본 거야? 스님, 이 정토사는 언제 뭐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지어진 건가요? 하면 이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그래서 우리의 절은 이러한 사연으로 만들어진 절입니다. 사찰, 연기, 설화. 전설이에요. 설화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설화라고 하고 설화에는 신화, 전설, 민담이 있는데 그 중에 전설의 특징은 뭐냐면 구체적 증거물이 있다요. 구체적 증거물이 있으면 그게 전설이야. 근데 이 전설의 증거물은 뭐야? 정토사야, 정토사. 그러면 밑에다가 내려와서 다시 쓰는 거지. 정토사. 이 전설의 증거물이야. 이렇게. 옆으로 넘어올게요. 애정을 성취하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 내가 진짜 저 여자랑만 같이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라고 해놔서 그 여자랑 같이 살았는데 이 여자를 만난 이후에 인생이 너무 고달픈 거야. 이렇게. 조신, 승려 조신이 기문의 딸을 연모하다 하룻밤 동안 그녀와 오케이. 여기 요만큼은 읽을 시간 30초만 드릴게요. 1분 드릴게. 시작. 천천히 읽으셔. 타이머 1분. 선생님 저희 구운목 나가요 그랬을 때 제가 첫 마디가 꼴보기 싫어 이거였죠. 이유가 있죠. 길어. 자, 옆에 나와 있는 거 살펴볼게요. 신라 때 조신이라는 승려가 태수 기문의 딸을 깊이 연모하여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서 그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었다. 여인과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이게 조신의 세속적 욕망이지. 그랬더니 몇 년 후 그 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하게 되었다. 세속적 욕망이 좌절. 법당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러다 지쳐 얼마 뒤에 선잠이 들었다. 꿈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입몽. 그리고 요렇게 끊고 여기까지가 현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가 꿈속.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조신에게 오더니 사실 저는 당신 조신을 사모하여 잊지 못했습니다. 조신이 기뻐하고 그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 년을 살며 자식 5을 두었는데 행복했나? 점점 가난해져서 식구들이 이끌고 구걸하게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며 얻어먹었습니다. 유리 걸식. 아, 요거 해야지. 40년을 살면서 자식 5을 두었습니다. 욕망을 이룸. 그러던 중 15살 된 큰아들이 굶어 죽어서 길가에 묻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거 체크해놔. 또 10살 된 딸이 부모를 대신하여 구걸 다니다 개에게 물려 드러눕자. 내 딸내미가 길에서 개한테 물려면 어떻게 가가지고 그 개놈을 잡아가지고 그냥 먹어야지. 부부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각기 아이들 2을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기로 했다. 요게 또 대사가 있는데 여자가 얘기를 해. 남편 여기 와서 앉아봐. 우리 둘이 살면 행복한 줄 알았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우리 꼬라지 마. 이 옷이야? 옷으로 우리 몸도 못 가리고 자식들 다 굶어 죽고 남아있는 딸내미 하나마저 개한테 물리고 내가 너랑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불행의 시작이 너였어.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헤어져. 그러면 남자가 미안해. 내가 열심히 살아올게. 어떻게든 돈 벌어올게 해야 되는데 조씨는 아 그래? 기뻐하면서 그 헤어짐을 받아들여. 그리고서 애 2 데리고 찢어져. 그러기로 했다가 호련히 꿈을 깨니 여기까지가 꿈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는 밤이었고 하룻밤이란 얘기죠. 뭐가? 2 여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부부의 연을 맺고 40년 살아왔었던 게 하룻밤이야. 양소유랑 좀 비슷하지. 그런데 수염과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다. 왜? 그동안 너무 꿈속에서 너무 고생해서 괴로워가지고 그게 머리가 허옇게 생 거지. 마치 100년의 괴로움을 겪은 듯하여 세속을 탐하는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다. 세속을 탐하는 것이 눈 녹듯 사라졌다는 양소유하고 비슷하지만 양소유는 엄청 편안하고 성공하고 살았고 조씨는 쎄 빠지게 고생만 했지. 그게 차이점이면서 공통점인 거지. 부끄러운 마음에 참회를 하고 꿈속에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봤더니 돌미륵이 있었어. 여기 봐. 꿈에 아들을 묻었더니 현실에서는 거기에서 돌미륵이 나온 거지. 그러면 이 돌미륵이 하는 일은 뭡니까?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지.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체. 그리고 돌미륵을 가져와 절에 모시고 제산을 털어 절을 짓고 수행을 하고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납니까? 구운 몸과 이거의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공통점 뭐 있어요? 현실, 꿈, 현실. 꿈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꿈속에서 욕망을 성취해 봤습니다. 근데 양소유는 엄청 편안하게 성공해서 살았고 조씨는 고생했고 양소유와 관련돼서는 특별히 증거물은 없지만 여기에는 정토사라는 증거물이 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2 작품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봅시다. 성공하고 싶어요?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어머 잘 살았습니다. 쎄 빠지게 고생했습니다. 부귀영화 허무하다라는 것. 세속적 욕망 허무하다라는 것.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조금 게으르시면 어떻게 내겠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니은 뭐 요 정도로 해놓고 틀린 거 하나 정도 껴놓겠지. 이렇게. 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차피 외우는 거니까 빨간색으로 체크합시다.
꿈 옆에 있죠? 간절히 원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옆 페이지. 진짜 마지막 페이지야. 거짓말이에요. 뒤에 두 페이지 좀 더 있기는 한데요. 숙종 때 서포 김만중이 창작한 고전 소설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아까 유배같이 가면서 하룻밤 만에 훅 썼다고 했잖아요. 당쟁이 휘말려 3번이나 유배 생활했는데 두 번째 유배지에서 썼습니다. 숙종 9월 때부터 11월 사이에 현실 세계의 주인공 승려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란 인물이 되어 8명의 여성과 인연을 맺고 출세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꿈에서 깬 뒤 허망한 것을 깨닫는 게 중심 내용. 현실 세계에서는 체크할까? 꿈속 세계에 들어가는 걸 인몽, 나오는 걸 강몽. 이 소설은 현실 꿈 현실의 환몽 구조. 몽이라는 글자가 제목에 들어가서 몽자류 소설. 꿈속의 부분은 액자 소설, 현실 부분은 액자의 외부라고 해서 액자식 구성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설이 액자식 구성의 대부분은 역순행적이거든. 근데 얘는 역순행적인 구성은 아니야. 이렇게 헷갈리고 함정될 만한 멘트니까 써놓을까요? 액자식 구성이긴 하지만 역순행적 구성은 아니다라고. 아니야. 이거 역순행적 구성 아니야. 환몽 구조는 우리 소설의 대표적인 형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드라마 엄청 재밌게 봤었는데 맨 마지막 편 봤더니 아 꿈! 이런 거 있잖아. 열받지 않냐? 그렇게 끝나면? 유배지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은 시 됐습니다. 사시남정기, 용궁부연록 뭐 이러한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 이야기 됐을까요? 잠시 정치.